발생적으로 봐야 돼요. 척수는 발생적으로 안 보면 거의 볼 길이 없어요. 통증은 있지만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어요. 통증은 있지만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20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잠이 스르르 쏟아졌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면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꼬집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뇌가 수면의 준비 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절전 모드처럼 몸이 스스로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20분에 한 번씩 30초 정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뇌에게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지개도 켜보시고 고개도 움직이면서 공부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박사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법칙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기억의 법칙이랄까,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사를 배우든 생물학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그림, 노트를 하게 되는데 노트를 할 때 가급적이면 대칭성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대부분 도형들이 보면 뭐 삼각형이거나 뭐 원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억하기 좀 어려워요. 사각형으로 만들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연결선들도 이렇게 보면 곡선을 많이 처리됐는데 그걸 직선으로 다 바꿔보면 아주 간단히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일반화하면 저는 대칭화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하면 순서화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사나 특히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인과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꾸러미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대부분 행위는 시간상에 전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순서화를 하는 순간 그 사건의 맥락을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서화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억의 법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배경화라는 걸 주장해요. 배경화는 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공부하는 시간만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에도 항상 그걸 무의식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배경화를 하라고 그러죠. 배경화, 순서화, 대칭화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 오늘 수업 내용도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의 듣고 나서 곧장 의식을 다른 모드로 하지 말고 강의 들은 여운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토대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뭔가요? 오늘은 척수 중심으로 그 반사 운동입니다. 그 척수를 그 발생 때 보면 그 척수의 그 원기둥처럼 이렇게 되는데 원기둥 이렇게 된 밑쪽 그리고 배 쪽, 벤트랄 이쪽이 운동, 그 다음에 등 쪽이 감각. 요 형태가 쭉 해서 우리가 그 사지 동물에서 우리 영장류가 되면서 이렇게 직립을 하잖아요. 직립하면 이 브레인에서 봤을 때 이 뒤쪽은 감각이 되고 앞쪽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했는 감각의 중요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행위. 그래서 감각, 운동, 그리고 기억. 이 세 가지가 우리 전체 뉴럴 시스템의 세 가지 중요한 팩터죠. 네, 그림을 그리실 때도 척수를 항상 강조하셨는데요. 척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척추 동물이죠. 그러니까 물고기에서부터 우리 인간까지는 전부 다 척추동물에 속하는데 이 척추동물의 본질은 뭐냐면 척추 등뼈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출현하는 거죠. 척추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동물 몸의 형태는 처음에는 방사대칭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화해서 좌우대칭으로 됩니다. 좌우대칭 동물이 바로 척추동물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출현하는 거예요. 동물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척추동물의 출현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 목적의식이 출현이 되고 운동성이 그 연결돼서 행위로 바뀌는 전체 맥락에서 척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뇌라는 게 단순히 두개골 안에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연결된 신경망을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 게 뇌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척수란 무엇인지, 또 척수의 기능은 무엇인지 강의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척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따라왔어요. 척수는, 자, 발생적으로 봐야 돼요. 척수는 발생적으로 안 보면 거의 볼 길이 없어요. 척수의 발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 브레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관이에요, 관. 발생해서 보면. 이 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자, 점선으로. 자, 따라서 눈알 투버. 눈알 투버. 크기는 거의 뭐 눈에 안 보입니다. 발생 때 수정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눈알 투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울럭불럭해지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 고무 풍선 있죠? 긴 풍선 있잖아요. 뱀 모양의 풍선을 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야들이 세 개로 굴곡이져요.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져요. 자, 요거는 단면을 자른 모양을 그려드릴게요. 단면 자른 모양입니다. 자, 됐어요. 네. 자, 단면 자른 데서, 자, 맨 앞에가 무슨 뇌죠? 자, 요게 전뇌입니다. 전뇌, 중뇌, 뒤에 요거 뭐죠? 후뇌, 종뇌, 다 틀렸어요. 이거 추첨하게 해야 돼요. 노. 따라서 능내. 넘보닉. 따라서 넘보닉. 예. 능내라는 능내. 넘보닉 R1에서 R7까지 있어요. RA까지 있어요. 나중에 발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자, 그 다음에 야들이 한 번 더 발생 과정에서 변형을 거치는데, 자, 이번 5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자, 굴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5개. 자, 이것도 이중입니다. 단면. 자, 여기 이제 이름을 적어봐요. 자, 맨 앞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전뇌는 그대로입니다. 전뇌 그대로고, 중뇌도 그냥 옵니다. 그러면 요 전뇌하고 중뇌 사이에 다른 뇌가 하나 사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뇌입니다. 간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간뇌가 주로 어디죠? 살라머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뇌, 능뇌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능뇌가 뭘 하냐면 후뇌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뇌로? 다 잊어버렸나? 수뇌로 바뀌어요, 수뇌. 끝냅니다. 순회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이 후뇌는 나중에 2개로 바뀌어요. 뭐냐 하면 교뇌하고 소뇌로 바뀌어요. 소뇌. 그리고 이 수뇌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연수로 바뀌어요. 이걸 뉴럴 투버.
자, 척수도 발생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관이요. 자, 요 관을 단면을 잘라 보여드릴게요. 요걸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들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세포가 관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발생 때, 태아 때. 자, 그 다음에 요거에 한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그렇지. 누랄 클래스터. 따라서 누랄 클래스터. 예, 누랄 클래스터. 누랄 클래스터 대쪽을 내가 많이 했잖아. 예, 누랄 클래스터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들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데 요 뼈 쪽 하고 밑에도 약간 뾰족하게 이 그림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요 그림을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런 구조의 가운데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중심관을 따라갖고 자, 요거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중심관 벽이 두꺼워져 갖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변형이 생깁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변형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세포 덩어리들이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거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척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요 지금 누랄 클래스터는 두 개로 분열해 갖고 하나는 여 그대로 있고 하나는 이쪽 밑에 늘어와요. 네. 요 과정. 네.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하셔야 척수가 도대체 어떤 건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요 중심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요걸 잘 그렸어요. 요렇게 모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적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버섯처럼 요렇게 버섯 구조를 하나 그렸어요. 요 중심관이 요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덩어리, 이 주변에 있는 세포 덩어리는 요 갖다 붙어요.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붙나 하면 요렇게 갖다 붙어요.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적어져요. 됐어요? 그 대신 야들은 지금 어떻게 초록색 야들은 세포가 나와갖고 이동해서 된 이 덩어리들은 이제 장악을 해요. 이 전체를. 어떤 식으로 장악하는 거 보세요. 자, 요게 아주 묘미가 있어요. 척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척수 뭐가 된다? 백질? 틀렸어. 해백질이요. 세포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백질은 어떻게 되나? 섬유 다발이 통과하는 백질은 잘 그리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요. 예. 이게 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이트 메타, 백질. 예. 이게 회색질이 되는 거예요. 자, DNAPG라고 안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다 알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 요 과정을 이해하면 다 끝나요. 4개의 단계만 좀 그릴 수 있으면 척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 자, 지금 마지막 단계는 척수라는 걸 이제 그릴게요. 어떻게 됐나 하면 자, 마지막 단계를 그려보면 여러분 아하 하셔야 돼요. 좀 어미를 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다 한쪽이 나중에 이제 이거 봤을 때 자, 따라서요. 등 쪽 감각, 배 쪽 운동. 그 반나라 갖고 이제 등 쪽은 감각이요. 배 쪽 운동이요. 이게 누로사에서 대전제예요. 지금 요 중심간이 요 간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가? 요 간이 척수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자, 다 됐어요. 예. 자, 보세요. 마지막에 놀랍게도 지금 이 까만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면요.
까마무늬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점 하나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따라서 센트럴 커넬, 중심간이 되는 거예요. 척수 중심간이 되는 거예요. 이 척수 중심간이 이 간이 지금 단면이 이렇게 바뀌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 찍었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척수의 이제 이 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점들이.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거 이걸 뭐냐면 변연, 그 멘털청이라 그래요. 요걸 변연청이라 그래요. 이 변연청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다 뭐죠? 나중에 쫙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백질이 지나가는 것이. 척수를 브레인을 또 다른 걸로 전체적으로 또 요약해서 브레인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릴게요. 됐죠? 뒤에서 본 거예요, 뒤에서.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손이에요. 이게 대뇌예요. 대뇌 방구 2개예요. 근데 요 그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브레인 뒤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척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해서 요게 5단계 있어요. 척수는 신경이고 신경덩어리고 척추는 뼈입니다. 그래서 척수에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CRVICAL 세비칼 코드라 그래요. 코드 그냥. 코드라 그러고 이렇게 C1에서부터 C5까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다음에 thoracic, THORACIC. 자, 요거 속까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T1에서부터 가장 많아요. T12까지 있어요. 네, 척수 마디가 12개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거는 가슴입니다. thoracic 가슴.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럼바르, 그렇죠. LUM. 럼바르고 이거는 뭐냐면 L1에서부터 L5까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추. 요게 뭐냐면 SACRAL, 사크랄. 요게 뭐냐면 S1에서 요것도 S5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부르냐 하면 경수, 그 다음에 흉수, 그 다음에 요수, 천수 그렇게 불러요. 이거 8까지 맞아. 자, 나비를 그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셔야 돼요. 나비를 그린다고. 한 마리 나비를 안에 그려놓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해갖고 모든 개념이 그 중요도만큼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다 됐어요, 여러분들. 항상 입을 그렸고, 이쪽에 내려오는, 자, 신경 섬유 다발. 자, 따라서 하행로. 자, 하행로는 뭐죠? 운동이요, 감각이요? 예. 브레인은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이쪽 위에입니다. 그래서 위에 기준으로서 이걸 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하행은 운동이요. 위로 보고 올리는 거는 뭐냐면 감각을 보고 올리는 거. 이게 대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뭘 하느냐 하면 하행로, 운동로를 그리는 거예요. 운동로 중에 이제 큰 순서대로 할게요. 진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로. 요게
여기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 위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적어줄게요. 이게 뭐지? 가장 큰 거. 따라서 피질척수로. 네. 자, 요거는 이름인데 피질척수로인데 적었어요. 피질척수로. 자, 요게 저 출발지. 그러면 피질은 어느 피질 말하냐면 따라서 피질. 요거 말하는 거예요. 피질에서 어디로? 척수, 목적지 척수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척수잖아. 요 한 단면이에요. 지금 요 단면. 무슨 말이죠? 요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질 척수로. 근데 이게 누르서 이 가운데를 해갖고 요걸 따서 내척. 이쪽을 외척.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척이요, 내척이요? 외척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외척 피질 척수로라 그래요. 외척이란 말 주고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로 우리 손발 움직이는 거예요. 정교한 운동. 정교한 운동이 가기 중에 이만큼 큰 다발이요. 보세요. 얼마나 큰 다발이요. 자, 두 번째, 이 피질척수로가, 이거는 뭐냐면 연수에서 교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질척수로의 거의 90%는 교차해서 늘어오고 10%는 동척으로 늘어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요거 요렇게 있어요. 쪼면하게 있어요. 이게 90%, 이게 10%니까. 요거 이름 뭐다? 안타리오 전척 피질척수로 그래요. 전 피질척수로. 이 딱이야, 이거. 딱 좋아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큰 하행로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요 위치에 상당히 큰 이게 있어요. 자, 이거 뭐 이름. 자, 이거 이름 아는 사람. 그렇지. 적핵척수로. 네, 빨리. 적핵척수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앞쪽에 있어요. 자, 이거 이름 아는 사람. 자, 따라서 정전척수로. 전정척수로. 자, 전정이란 말이 이게 저 로마 건축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저 베스트뷸라라 그래요. 사실은 베스트뷸라. 뭐냐면 집의 현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정전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또 누르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뭐냐면요. 어떤 핵이 있으면 그 핵하고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는 그 부근에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뭐 뚝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자, 이 전정척수로인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핵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핵에 해당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위치에. 왜냐하면, 미리 그림 그릴게요. 여기도 핵이 하나 있어요. 미리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요 핵은 뭐겠어요? 자, 순서대로 가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계척수로예요. 택텀, 시계척수로요. 자, 시계에 있는 게 뭐죠? 중례잖아. 상구 위치잖아요. 상구 위치에 있고, 정전핵은 어디죠? 연수쯤 와야 돼요. 위치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요거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정전핵이 지금 방금 되겠어요. 연수쯤 있다 했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연수가 돼야 돼요. 연수 거물핵이 되는 거예요. 연수 거물 척수로요. 네. 그러면 자, 요거에 뭐가 있다면, 시계 척수로 상구 쪽에 있는 뭐다? 상구가 있는 그 부분이 중례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뭐죠? 교내가 있어요. 요걸 뭐냐면 교내 거물 척수로요. 됐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만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요거에 뭐가 또 있어. 그게 뭐죠? 이게 바로 다발 중에 하나예요. 얼굴 붉게, 자, 다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미디알, 롱드투드널, 파시클러스요. MLF라 쓰죠. 이게 바로 내척 세로 다발이라 그래요. 요게 내척 세로 다발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적 세로 MLF라 그래요. 미디알, 롱지투드널, 파시클러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내적 세로 다발의 상행도가 동안근하고 관계 있어요. 하행도가 뭐다? 어깨하고 정전기관하고 관계 있잖아. 그래서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행으로 가고 시각하고 관계 있고, 그래서 눈 감고 얘기했잖아. 이거 안 되는 거. 상행 쪽으로 하고 하행은 어깨. 장대 들고 고개를 하잖아. 어깨 근육하고 관계 있어요. 그게 바로
자, 그 다음에 운동로 데스크네 위로 올리는 거 뭐죠? 상행 감각. 자, 집중하셔야 돼요. 상행 감각이 더 어려워요. 하행 운동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행 감각로. 자, 집중하시고 상행 감각로를 이쯤에서부터 쪼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당히 큰 게 하나가 있고, 또 큰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엄청난 큰 면적을 차지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척수 소뇌로. 일단 척수 소뇌로. 그러면 이제 척수 소뇌로 적어놔놓고 척수 소뇌로. 소뇌로 가는 거예요. 출발은 프롬 투입니다. 프롬은 어디냐? 척수에서. 어디로? 투, 소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앞쪽이요, 이게 뒤쪽이요. 이게 앞쪽이잖아. 그래서 전 척수 소뇌라 그렇게 해야 돼요. 간단하지, 이름. 앞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름 뭐다? 이거야 뭐 금방 초등학생 다 알겠네. 후 척수 소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 척수 소뇌로. 네. 자, 그럼 요거는 뭘까? 쪼매내는 거. 뭐죠? 올리브 척수로? No. 척수 올리브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척수가 위에 있어요? 올리브가 위에 있어요? 올리브가 위에 있으니까 척수에서부터 올리브로 올라가니까 운동 명령이 되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척수 올리브로요. 올리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올리브처럼, 올리브 열매처럼 생겼대요. 그런 거예요. 이거 올리브. 예. 올리브 그 영어 단어 그대로예요. 올리브. 예. 자, 그 다음에, 자, 잘 됐어요.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일단 위로 올라가니까 출발점은 뭐다? 척수요. 그럼 척수에서 어디로 가요? 시상입니다. 시상 어디 있죠? 요거 있잖아. 됐죠? 자, 따라 척수 시상로. 네, 일단 적으세요. 척수 시상로인데 이게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으니까 뭐라 붙이면 된다? 전 척수 시상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죠? 후 척수 시상내 땡 틀렸어요. 이거는 요때 이러면 너무 상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미디알이요, 레터랄이요? 레터랄이요. 그래서 외척 척수 시상내라 그래요. 레터랄. 외척 척수 시상로.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야는 뭘까? 척수 덮개로. 자, 다 됐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 빠뜨렸어요. 자, 질문.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 거대한 덩어리, 이거 지금 뭘 할까요? 그렇지.
이제 후섬유들이 얼마나 큼직한 개념을 아셨죠?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빽빽한지 그 감 잡으세요. 요것도 요 안에 있죠. 요것도 이쪽에 있죠. 그러면 이거 복잡도가 2배나 되잖아요. 그 이건 다 찬 거야. 상행로 이거 하나만 봐도 자 따라서 하행로, 운동 하행로, 감각 상행로. 그럼 이쪽에 감각 상행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복잡을 하나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도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상행로 하행로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쪽도 상행로 하행로 감각 올려보내고 운동로로 오고 감각 올려보내고 다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나눠갖고 이 안쪽이 바로 뭐냐 하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 그러니까 하체, 하체입니다. 다리 하체라 하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팔에서 오는 거예요. 팔에서 올라오는 이 전체 이 감각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S1으로 가요. 체감각으로. 예. 자, 이게 이제 척수에 대한 운동로하고 감각로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이 안은 뭔지 이야기를 안 했잖아. 이 바깥은 다 끝났죠. 바깥은 명확했잖아요. 바깥은 전부 다 따라서 다발. 섬유 다발이 고속도로인데 하나는 서울로 가는 거고 하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 척수 시상로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척수 시상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 전후 척수 그다음에 전척 외척을 같이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쪽이 예를 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척수 시상로예요. 전척수 시상로입니다. 시상이요. 네. 자, 그러면 이쪽은 잘 보세요. 지금 이쪽은 좀 복잡해요. 이쪽은 가운데 이렇게 나눠요. 이게 뭐냐면 외척 척수 시상로요. 시상로 갑니다. 가는데 이 부위가 다 부위마다 정보를 모으는 영역이 달라요. 이쪽은 뭐냐 하면 목, 그 다음에 팔, 가슴, 다리. 순서대로 했대. 이걸 뭐냐면 소마토트로피라고 그래요. 따라 소마토트로피. 자, 그런 게 있는 소마토트로픽 이렇게 써요. 이걸. 예. 트로픽이란 말은 그 입체적이라고 소마토트로픽으로 돼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자, 요 점선을 해갖고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반나나 이쪽은 뭘 하느냐 하면요 통정을 해요. 반나나 갖고 이쪽 내척은 온도를 프로세스 해줘요. 뜨겁다 차다는 온도감을 해줘요. 네. 그러면 전척수 소원에 이쪽은 뭘 하느냐 하면요 촉각을 해요. 촉각. 네. 그래서 시상이 잘못되면 엄청 통증을 느껴요. 통증은 일부 시상에서 합니다. 고통은 대뇌피질이에요. 통증하고 고통이 달라요. 통증하고 고통이 어떻게 다를까요? 통증은 있지만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실험들이 많아요. 통증은 있지만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고통은 대뇌피질이 관여하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처리하는 거예요. 통증은 시상에서 처리해요. 통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외척 척수 시상로예요. 자, 그럼 척수 시상도가 뭘 하는 게 다 감 잡았죠. 그러면 자, 요약을 하면 후 척수 소뇌로
뭐냐 하면 다리와 하체에서 올라오는 고유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파이 20인 클라크 기둥, 이게 매개를 해줘요. 그럼 다리잖아요. 항상 나올 때 다리 하체, 팔 상체, 이게 좀 중요해요. 이 몸체를 나눌 때 다리 하체, 몸 상체. 그러면 몸 상체, 그러니까 이 상체하고 이 팔 상체에서 오는 시그널을 어디서 처리해줘요? 후척소는 다리 하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세기소내로요. 여기서 안 적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세기소내로. 이거는 뭐냐면 팔 상체의 감각이에요. 무슨 감각이냐 하면 이게 다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감각. 자, 고유 감각 뒤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고유 감각. 자, 고유 감각에 관련되는 걸 적으면 IA, IB, 예. 이거 적어놓았어요. 고유 감각. 이거는 골지, 텐던, 오간, GTO라 그래요. 워낙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근육 긴장도요. 그 다음에 IA는 뭐냐 하면 근육 길이 변화요. 예. 자, 전부 다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몰라요. 긴장도가 바뀌는 정도요. 예. 요거 두 개. 예. 요거 이제 고유 감각이란 게 바로 요 두 개 속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외척 척추시상로하고 전 척추시상내 이 전체가 가는 살라무스가 있어서 그거 꼭 잊어보세요.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는 통증 온도 촉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척수가 생존과 관련된 즉각적인 반사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척수도 역시 뇌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척수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